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성득입니다. 미국에서 다시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라이어 2부 말씀드릴 텐데요. 제가 어제는 거짓말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생각해보고, 그리고 또 문재인 대통령의 거짓말에 대해서도 한번 자세히 한번 봤는데요. 오늘은 제가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이 두 번째로 거짓말 잘하는 정치인. 제가 뭐 거짓말 많이 하는 순서대로 정하고 그런 건 아니고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사람 두 명을 정한 거니까요. 여러분이 다른 분이 더 거짓말 잘한다 이렇게 얘기하셔도 그것도 맞는 얘기일 겁니다. 어쨌든 그분에 대해서도 얘기를 드리고, 제가 윤석열 당선인에 대해서도 잠깐 얘기를 마지막에 드리고 오늘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선택한 두 번째 라이언은요, 바로 안철수 씨입니다. 요즘 아주 인수위원장으로 무슨 일을 정확히 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이렇게 저렇게 뭐 바쁘게 지내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안철수 씨에 대한 평가가 굉장히 박한 사람 중에 하나인데요. 사실 제가 뭐 홍준표 씨나 황교안 씨 뭐 이런 분들을 제가 뭐 지지하거나 좋아하거나 이런 건 절대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문재인 대통령보다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보다도 나을 것 같다는 확신이 없는 사람이 몇 명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안철수 씨입니다. 뭐 예를 들면은 꼭 거짓말 문제는 아니지만은, 안철수 씨 벌써 이제 뭐 자기 안랩 주식과, 자기 소유는 아니라고 하지만 어쨌든 안철수 하면 안랩 아닙니까? 안랩 주식과 자신의 정치 행보와 지금 연계시키는 이런 행동을 지금 몇 년째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이분이 대통령이 되면 나라 사업과 자기 이익을 연결시키면 어떻게 될지 정말 생각만 해도 좀 끔찍하고요. 어쨌든 안철수 씨 하면 떠오르는 게, 이제 2009년 이제 무릎팍도사에 이제 출연을 해서 그때 이제 세 가지 정도의 어떤 정말 신화적인 얘기가 있었죠. 하나는 그 메가피 회장이 이제 자기에게 $10,000,000, 즉 100억 정도를 이제 제시하면서 너희 백신 팔아라. 내가 이제 이 돈으로 너 편하게 살 수 있지 않느냐. 하지만 그 안철수 씨가 국산 백신을 지키기 위해서 수많은 이익을 포기했다. 그 얘기랑, 그리고 군대 가기 전날 밤까지 너무 백신 개발에 몰두하느라 군대에 이제 가고 나서, 훈련소 들어가고 나서 내 가족들한테 군대 온다는 사실을 알리질 않았는데 뭐 이랬다는 얘기. 그리고 또 하나는 마치 이제 자기가 굉장히 너그러운 CEO라서 상당량의 어떤 주식을 다 이렇게 직원들에게 이제 나눠준 것처럼 그런 방송이 나갔고, 또 그 방송을 통해서 사실 거의 뭐 안철수 신드롬이라고 해야 될까요? 야, 정말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대한민국에 있구나. 그래서 사실 저도 정말 너무 훌륭한 사람이다. 저도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야, 정말 저런 사람이 정말 우리나라의 어떤 리더가 돼야 되지 않을까. 또 그런 생각을 저도 많은 사람들처럼 했었던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그 안철수라는 사람에 대해서 정말 야, 대단하다 감탄을 했죠. 그런데 이제 이분이 이제 2012년에 이제 강력한 어떤 대선 후보로 이제 부상을 했는데요. 이때 이제 혜성같이 등장하신 분이 미래연구소장 황장수 소장님께서 이렇게 등장을 하셔서 어떤 안철수의 발언들에 대한 어떤 논리적 모순들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이제 반박을 하시는데, 제가 그거를 보면서 처음에는 이렇게 굉장히 조금 의아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니, 안철수 같은 사람이 이렇게 TV에서 나온 말을 왜 안 믿고 저렇게 따지시나 이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소장님의 논리적인 반박 내용을 제가 보면서 아무리 유명한 사람이 사람 좋은 얼굴로 이렇게 사실인 것처럼 얘기해도 저렇게 논리적으로 따져야 되는구나. 제가 그때 그거를 정말 크게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황장수 소장님과 안철수 씨를 보면서 어떤 큰 배움의 시간을 가졌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이제 뭐 안철수 씨가 뭐 기자회견 한 것도 아니고 뭐 예능에 나와서 좀 재밌게 하려고 뭐 얘기를 좀 과장해서 할 수도 있고 양념을 칠 수도 있다.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뭐 방송에서 말하다 보면은 이렇게 막 말 실수도 하고 말이 헛나올 수도 있거든요. 사실 제가 지금 녹화 방송을 하면서도 사실 그 처음에 몇 번을 지우고 다시 촬영했는지 몰라요. 지금 혼자 방송하는 것도 어색하고 떨린데 MBC 같은 큰 방송사에 나가서 이렇게 말을 제대로 한다는 게 쉽지 않은 일일 수 있다. 저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제 정치한다고 나오고 나서 어떤 해명을 하라고 했을 때
그거에 대한 이제 해명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라는 거는 이건 이제 분명히 문제가 있고요. 이제 고의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메가피 그 100억 인수설 같은 경우에는 어떤 그거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 같은 게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오히려 어처구니 없게도 자료가 있었던 건 뭐냐면 그 안랩과 메가피가 같이 이제 협력해서 한국에서 비즈니스를 하려고 했었던 그런 정황은 있었어요. 물론 이제 뭐 둘이 뭐 의견이 안 맞아서 나중에 깨지긴 했는데 이제 아니 뭐 둘이 같이 합작해서 백신 팔려는 게 잘못된 건 아니지만은 그거는 이제 안철수 씨가 얘기한 국산 백신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가 뭐 메가피 요구를 거절했다 이 얘기랑은 또 전혀 별개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사실은 좀 진짜 지금 생각해도 황당하죠. 그리고 부인한테도 얘기 안 하고 가족들한테도 얘기 안 하고 뭐 군대를 갔다 뭐 그러는데 오히려 이제 부인 인터뷰가 또 있어요. 그래서 뭐 같이 뭐 서울역까지 왔대나 어쨌든 뭐 기차역까지 왔다 뭐 그런 얘기도 한 기록이 있고 그리고 뭐 주식도 이제 직원들에게 뭐 다 나눠주고 뭐 이런 것도 아니었고 1.5%인가 뭐 그렇게 뭐 나눠줬었다고 하는데 어쨌든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해명이랄까요? 이제 뭐 자세히 이제 설명을 하고 거짓말했으면 뭐 제가 뭐 좀 과장했습니다. 좀 흥분해서 거짓말했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은 사실 사람들이 뭐 그럴 수도 있죠. 이렇게 넘어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마치 속을 사람은 계속 속으라는 식으로 제대로 된 해명도 안 하고 해서 이제 좀 두리뭉실하게 넘어간 그런 태도는 좀 문제가 있었고요. 그리고 또 안철수 씨의 거짓된 어떤 신화 같은 얘기가 우리나라 이제 청소년들 교과서 한 10개 그 이상에 실렸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이거 대한민국 청소년들은 무슨 죄입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잘못된 거죠. 그래서 제가 정말 이 안철수 씨를 그때 보면서 이분도 진짜 거짓말이 정말 블록버스터급이구나. 정말 장난이 아니다. 그 생각을 했었는데요. 이분 최근에 그 윤석열 그 당선인과의 어떤 그 단일화 제가 단일화 소동이라고 얘기하겠습니다. 단일화 소동을 보면서 내가 알던 그 옛날에 그 거짓말 잘한 안철수 씨는 전혀 변하지 않았구나. 제가 그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면 뭐 단일화 안 한다 뭐 완주하겠다 계속 그러다가 심지어는 그 윤석열 후보가 당선이 되면 대한민국이 어떻게 되겠냐. 1년만 지나면 그 사람을 뽑은 손가락을 자르고 싶어질 거다. 이런 얘기까지 해놓고 단일화를 했어요. 이거는 사실 단일화에 찬성을 하든 안 하든 이런 거 다 떠나서 황당하죠. 사실 이 정도로 신뢰가 사람이 없으면요. 사실 누가 어느 사장님이 이런 사람을 종업원으로 쓰겠습니까? 그리고 사실 친구 중에서도 이 정도 수준으로 거짓말을 한다? 제가 보기에는 이거 친구로 계속 남아있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연인 사이에 이 정도 거짓말 한다? 이별 사유죠, 이별 사유. 그래서 정직한 사람들은 절대 이렇게 안 하죠. 정직한 사람들이 만약에 1년만 지나면 그 사람 뽑은 손가락을 자르고 싶어질 거다 이런 얘기를 만약에 했다라고 한다면 정말 그 말 평생 갑니다. 정직한 사람들은. 아무리 못해도 몇 년. 정말 아무리 못해도 몇 개월은 가지 이렇게 한 달도 안 지나서 다시 또 단일화하고 이러지 않겠죠. 근데 이제 어쨌든 이렇게 막 거짓말하고 또 인수위원회 가서 또 위원장하고 이러니까 저는 이 장면 자체가 굉장히 비교훈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 막 거짓말 하다가 망한다. 그러면 사실 그게 교훈적이죠. 사람들이 보고 저렇게 거짓말하면 잘 안 되는구나. 근데 그게 아니고 안철수 씨는 막 거짓말을 막 하다가 막 인수위원장 되고 심지어 한때는 국무총리 되는 거 아니에요? 총리설까지 나오고 그리고 또 안랩 주식도 올랐다고 하니 물론 이게 뭐 최종 뭐 결과는 아니라고 할지라도 일단 현재로서는 굉장히 잘 돼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짓말 하니까 저렇게 잘 되는구나. 이런 어떤 잘못된 교훈을 줄 수 있어서 비교육적이다, 비교훈적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 뭐 안철수 씨 지금 뭐 정치한다고 뭐 이렇게 나온 지가 벌써 한 10년 좀 넘었나요? 10년 정도 된 것 같은데 본인의 어떤 존재 자체가 좀 사회에 혹시 좀 해로운 영향을 끼치고 있진 않은지 좀 한번 이렇게 객관적으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도 뭐 본인이 정치 무조건 해야겠다, 앞으로도 해야겠다라고 한다라면은 솔직히 진짜 지금처럼 하면 안 되고요. 정직한 정치를 좀 하기를 제가 정말 조언을 드립니다. 제가 보기에는 안철수 씨도 거짓말의 어떤 임계점에 도달한 것 같습니다. 이제 여기서 조금만 더 하면 어떠한 말을 해도 사람들이 안 믿어주는 어떤 그런 단계에
거의 도달했다. 이미 도달했을 수도 있고요. 이번에 사실 뭐 단일화 소동을 보면서 국민들이 생각하는 바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안철수 씨 뭐 앞으로 정치를 혹시라도 계속 할 생각이 있다면 정직한 정치를 이제 해야 된다. 그리고 제가 이 문재인 대통령과 이 안철수 씨 이 두 명의 이 거짓말 잘하는 분들과 깊은 관련이 있는 윤석열 당선인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윤석열 당선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 전에 제가 여러분께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그게 뭐냐면요. 제가 예전에 그 소장님 방송에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제가 사실은 그 미국 레지던트 되는데 제가 팔수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무려 이제 의대를 졸업하고 나서 제가 7년 동안 레지던트가 못 되는데요. 그 미국은 레지던트 자리 얻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국 같은 경우에는 그 의대를 졸업을 하고 의사 국가고시를 합격을 해서 하면은 이제 의사 면허증, 즉 일반의 면허증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의료 활동을 할 수가 있는데 만약에 뭐 전문의가 되고 싶다, 성형외과 의사가 되고 싶다, 아니면 뭐 피부과 의사가 되고 싶다, 아니면은 전문 내과 전문의가 되고 싶다. 그러면은 이제 인턴 레지던트를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미국에서는 일반의라는 개념이 없고 이제 레지던트를 통해서 수련을 받아야만 독립적으로 이제 의료 활동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마치 이제 전문의 자격증과 함께 의사 면허가 이제 나오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레지던트 자리 잡는 게 중요한데 미국에는 아무리 의사가 부족하다 어쩌다 해도 이 레지던트 이 자리가 그렇게 빨리 증가하지 않기 때문에 이 자리에 비해서 지원자 수가 훨씬 많은 겁니다. 그래서 지원자들 중에 이제 많은 수가 또 이렇게 매년 레지던트 자리를 얻지 못하고 탈락을 하게 되는데요. 이제 저도 이제 그 탈락을 이제 7년 동안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저랑 조금 비슷한 처지에 있는 친구들도 조금 알게 됐는데 중에 이제 외국 친구들이었어요. 이 외국 친구들이 뭐 심지어는 뭐 결혼해서 아이까지 있는 친구들도 있고 그리고 이제 의대 간답시고 이제 돈도 이제 엄청 대출해가지고 학교 다녔는데 이제 뭐 눈앞이 깜깜하고 하니까 이제 이 친구들 중에 일부가 가짜 추천서를 제가 쓰는 거를 이렇게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점수도 중요하고 하지만은 이 추천서가 또 많이 중요한 나라거든요. 그래서 그 추천서에 따라서도 이제 자기 어떤 그 레지던트 합격이 많이 당락이 결정될 수 있는데 그 친구들이 이제 가짜 추천서를 좀 쓴 거죠. 예, 그래서 그 추천서에 이제 뭐 자기가 이제 하지도 않은 뭐 연구라든가 아니면은 굉장히 자기에 대해서 과장된 내용들이 뭐 이렇게 써 있었는데 제가 그 친구들이랑 이제 몇 명이랑 제가 좀 솔직하게 좀 얘기를 했습니다. 너 의사 된다고 하는데 이런 거 써도 된다고 생각하냐? 이런 가짜 추천서 써서 의사 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냐. 제가 좀 직접적으로 몇몇 친구들하고 대화를 해봤습니다. 근데 이 친구들이 저한테 한 얘기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요. 나는 의사가 되면 더 훌륭한 일을 할 수 있고 더 큰 일을 할 수 있고 더 좋은 일을 할 수 있다. 그래서 내가 설령 이런 가짜 추천서를 쓴다 하더라도 내가 의사만 될 수 있다면 괜찮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질문은 이겁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들은 가짜 추천서를 쓴 한이 있더라도 일단 의사가 돼야 되니까 의사가 되면 더 큰 일을 할 수가 있으니까 뭐 더 좋은 일을 할 수 있으니까 가짜 추천서를 써서라도 의사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가짜 추천서를 써서라도 레지던트 자리를 얻어야만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이제 우리 황찬 소장님의 뉴스 브리핑을 보시는 분들이라면 당연히 의사가 안 되는 한이 있더라도 가짜 추천서 같은 거 써서 의사가 되는 것은 옳지 않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그게 맞죠. 그런데 저는 이 상황이 그 대선의 상황과 굉장히 흡사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반드시 대통령이 되고 싶어 하는 윤석열 후보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가짜 추천서를 써서라도 대통령이 되고자 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사실 안철수 씨 같은 사람하고는 사실 손잡으면 안 됩니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뭐 대선 때 되지도 않는 지키지도 못할 뭐 약속을 한다든가 아니면은 표 떨어지니까 문재인 심판이라든가 문재인 비판하면 안 된다. 뭐 이런 어떤 것들 그리고 이기기 위해서라는 정말 뭐 악마와도 손을 잡을 수 있다라는 그런 태도가 있지 않았나. 뭐 안철수 씨가 악마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어쨌든 그런 태도가 내가 의사가 돼야 되니까 나는 가짜 추천서를 써도 된다.
이런 생각과 뭐가 다르냐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이거 제가 이렇게 안 좋게 해석하려는 것이 아니고 정말 객관적으로 봤을 때 그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에는 어떤 옳고 그름에 대한 어떤 소신도 분명히 없어 보이고요. 자기만의 어떤 철학이라든가 이런 것도 굉장히 약해 보입니다. 예. 만약에 그런 것들이 다 있었더라면 정말 대통령 떨어진 한이 있더라도 안철수 씨랑은 아마 단일화하지 않았을 겁니다. 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윤석열 후보가 정말 소신이 옳고 그름에 대한 어떤 신념이 있고 어떤 정치 철학이 있는 그런 소신이 있는 사람이었다면 정말 우리 혁명 21당의 선포 15조 같은 정책을 국민들에게 제시하고 그 정책을 정정당당하게 투표로 심판받고 그렇게 해서도 선택을 못 받는다. 그러면은 대통령 못하는 거죠. 근데 어떤 그런 모습이 아니었죠. 사실 좀 야합하고 약간 이런 느낌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그 안철수 씨와 손을 잡을 수 있다라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과도 당연히 손을 잡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안철수 씨에 대한 어떤 평가가 굉장히 박한 사람이기 때문에요. 제가 보기에는 어떤 그 부정적인 그 잠재력일까요? 이런 게 안철수 씨나 문재인 대통령이나 제가 보기에는 이 동급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안철수 씨와 이렇게 손을 잡을 수 있다는 것은 당연히 문재인과도 손잡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홍 소장님께서도 여러 번 말씀하셨죠. 문재인과 윤석열 간에 어떤 물밑 거래가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그리고 문재인이 아주 간접적으로 보이지 않게 윤석열을 도와주고 있다. 대선에서. 예, 그런 얘기를 여러 번 하셨는데 이게 논리적으로 지금 맞죠. 보수일각에서는 정의로운 윤석열이 문재인과 손잡을 리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할지 모르겠지만은 아니 정의로운 윤석열이 왜 안철수랑 손잡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어떤 이 윤석열이라는 이 사람이 알아서 잘할 사람이 절대 아니다.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 임기 초기에 일부 문바들이 무슨 우리 인이 하고 싶은 대로 해 이런 식으로다가 우리 성렬이 하고 싶은 대로 해 이렇게 놔뒀다가는 정말 큰일 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 사람은 이제 혼자서 올바르게 어떤 행동할 그럴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철저히 감시하고 그리고 외부에서 끊임없이 어떤 비판을 해서 옳은 결정을 할 수밖에 없게끔 그렇게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그렇게 하는 것에 황장수 대표님께서 앞장서고 계시니까 저희도 최대한 힘을 실어 드리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방송 들으셔서 감사드리고요. 좋은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월세 30 코인빚만 300 서울에 온지 벌써 10년 아둥바둥 버텼지만 여전히 난 반지 하에 제왕 곰팡이 연문제약 내비랑 깡통망통 완전히 폭망 고시원 창문만큼 작아진 내 꿈 연애 결혼 내 집 모든 게 헛꿈 1년 전 떠난 여친 울며 말했지 같이 써봤자 평생 가본 게 꼭꼭꼭하지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주 택시기사 우라부지 마트 캐셔 울어무니 우리 집안 다 털어봤자 후줄 그래 개선민 내 미래 거기서 팍 끝난 거지 팍 더 이상 노력 따윈 괴물이 스펙 찾아서 말리 비오는 날 알바 잘려 맨날 학원 날 개쳐 발려 밤비 내리는 양화대교 홀로 걷고 있을 때 현수막에 아로 새겨진 평당 700짜리 아파트 다같이 소리 질러 혁명 21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주 Together in the house, brand new day, and your dream had just begun. Yeah. Revolution 21, only open happiness. 너의 곁에 내가 영원히 함께.
소리 멍멍멍 쳤다 하면 뻥 잘난 부모 만나 잘난 학교 나오면 뭐 하나 우동살이 꽉 찬 대가리 깡통 소리 통통 저 푸른 초원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평상 4천 팔면 뭐해 평생 살 수